자,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. 간밤에 이제 주말 사이에 해운 요금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이슈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. 뭐 이로 인해서 뭐 금호 타이어 같은 데는 뭐 적자를 봤다고도 하고, 뭐 판매량은 많은데 운임료 때문에 적자를 봤다,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속출할 정도로,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본다는 거는 얼마나 운임료가 비싼가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또 반대로 말하면 얼마나 HMM이 지금 호재가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당기고 있는가, 그 부분에도 초점이 좀 맞춰집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기존에 드렸던 의견과 같이 지금 이슈 한번 체크 간단히 해보고요. 그리고 또 향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명 HMM 구현대상선 되겠습니다. 자, HMM이고요. 주 사업은 이제 컨테이너 운송, 또 벌크 화물,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생각하는 모든 뭐 생필품들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선박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현재 뭐 이슈되는 거 뭐 지속적입니다. 자, 보시면 일단 뭐 매각설도 있어요. 매각설도 좀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바가 있고, 또 임시 선박을 또 하나를 투입을 했다라는 말. 그래서 이번 달에만 이제 네 번째고 24번째 임시 선박이다, 이런 말이 같이 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간단히 현재 그 지형이라 그럴까요? 상황을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중국이 있고 이렇게 한국이 있습니다. 그죠? 네, 이렇게 있고요. 여기 뭐 미국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. 뭐 일본이 있고, 독도, 뭐 제주도 있습니다. 그죠? 있는데 이게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? 자, 1번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니까, 언택트 시대가 이제 강화된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물건을 뭐 직접 어디 가서 사기보다는 배달, 뭐 해외 직구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첫째고요. 두 번째는 뭐 저희가 항상 알았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중국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웨이하이 산둥반도 쪽이 있어요. 그죠? 거기서 인천항을 들렸다가 화물을 싣고 일본을 또 한번 나가사키나 뭐 들렸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고,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.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패스, 일본 패스,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센데, 그 마지막으로 3번 어떤 부분이 또 있냐, 지금 HMM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해운 선박사,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송 화물, 벌크 화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원래는 한진해운이 1등이었죠. 그리고 양분할 돼가지고 HMM이 먹고 있었는데 이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어요, 국가에서.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는 HMM 혼자의 이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코로나적인 측면을 감당을 못하고 있고, 또 이거를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마어마한 호재를 독식하고 있다 해서 HMM이 곧 법이다 라는 거고요. 그래서 현대해상선이 지금 임시 선박을 투입해가지고 뭐 다른 선사에서 이제 건들지는 못해요. 왜냐면 일단 뭐 대한해운 이런 데는 이제 유조선 뭐 그런 부분, LNG 이런 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안 되고요. 중소선박은 루트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없는 해운 기업이 있다. 그런 기업이 있다고 치면은 얘가 무슨 루트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할지 그거에 대한 이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믿음직한, 그리고 뭐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신뢰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졌을 때 HMM을 대체할 수 없다. 그래서 선박을 HMM에 투입을 하는, 현대상선에 투입을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? 일단은 저희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코로나 포스트가 언제 끝날 것인가, 이거 봐야 되죠. 코로나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말 정도면 조금
진정되지 않을까,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 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국내 상황. 국내 여건은 뭐 사실상 이제 백신 모더나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산발을 통해서 생산하면 9월쯤부터 이제 슬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. 그러면 이에 따른 현대상선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? 일단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게 언택트가 시작이 됐어요. 그죠? 그로 인한 수요 고정적으로 하나 박혀있는 거고요. 두 번째,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. 이게 뭐 백신이나 뭐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좀 나타날 거고, 그로 인한 이슈는 한 연말까지, 연말 정도까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주가는 또 어디까지 반영이 될까요? 보통 대선을 예를 들어 기준으로 하면 대선 6개월 전이 주가가 제일 핫합니다. 6개월에서 3개월 정도.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가를 선반영하는 그런 지표로서 선행 지표 역할을 이어가는데, 그 부분을 감안할 때 그 고려 요소, 미리 반영되는 기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 봤을 때,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내년 중순까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, 하이라이트적인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슬슬 국내 코로나 시점을 감안했을 때 뭐 접종이 100% 완료되고 뭐 정상 생활되고 감안하면 이제 한 달, 두 달 정도 남았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11월 달에 제가 6개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올라올 만큼 올라오긴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한 접근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추세적인 대응이 좀 중요하겠고요. 구현대 상선 이제 추세적으로는 뭐 아직 더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렸고, 60분봉 기준 이때 약간 밀락말락 할 때 22평 돌파 마감하면 단기 재매수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, 장기분들은 이제 일본 기준 22평 드렸습니다. 이거 이제 그대로 유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본 기준 22평 이탈 마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 쭉 이어가시면 되고, 부근 오면 뭐 재매수 가능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어 보이고요. 고가 경신도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, 주가 밀리면 매수 타이밍, 그러지 않으면 무리한 접근은 금지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제 HMM 정리를 좀 쭉 해봤고요. 앞으로는 이제 중간 점검이 있으면 차트적인 부분만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